BMW가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 클래스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첫 번째 모델을 내년 말 헝가리 데브레천 공장에서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원래 지난 3월 달에 도이에 클래스 X라는 이름으로 하고 일단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차는 발표 당시에는 내년 출시 당시에는 차명이 iX3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이 차는 전동화하고 디지털 그리고 환경 문제와 관련된 순환 경제 재활용도 포함되죠. 이게 이 시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긴 합니다. 여기서 우선 이 노이에 클래스가 어떤 배터리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어떤 특징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NCM 배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800V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고 기존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20% 증가했답니다. 밀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터리는 원통형입니다. 4680으로 우리가 테슬라로 인해서 익숙해진 이름인데요. BMW는 4680이 아니라 46120이랍니다. 여기서 46은 원통형 배터리의 직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120은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680보다 좀 높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30% 증가했답니다. WLTP 기준으로 600km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좀 줄어들겠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셀은 CATL과 EV 에너지 그리고 AEC로부터 공급받는답니다. 이 배터리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배터리로 말하지만 사실은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CATL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뭐 EV 에너지, 뭐 SK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 셀 회사입니다. 그 완성차 회사들은 대부분 이 배터리 셀 회사로부터 셀을 납품받아서 자동차 회사 내에서 팩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 팩이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을 같이 생산하는 합작 회사를 생산하기도 하죠. 미국 회사들이 많이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리고 전기 고동 장치는 6세대 E 드라이브입니다. BMW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실험을 해왔고 리스를 통해서 시장 조사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드라이브를 발전시켜왔고 이번에 채용될 것이 6세대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히터를 사용하지 않는 동기 모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히터는 아시겠지만은 환경 폐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공급권을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히터를 나오는 나라가 많지만 환경 때문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야 할 내용이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전기구동장치 생산 비용을 50% 절감했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비 절감이죠. 더불어서 전기차만으로 따지면은 중량 저감을 해야 되고 공기 저항 저감도 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생산비 저감을 50% 했다는 건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근데 그 별도로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BMW 등 독일 메이커들은 인더스트리 4.0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공장을 최근에 속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뭐 꽤 오래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BMW는 그것을 아이팩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팩토리는 멕시코 공장에 있는 그 공장에서 먼저 적용돼서 이미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났고요. 이 공장의 특징은 지능형 유지 보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념으로 여러 가지 관리, 생산 효율성 등을 높이는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비 저감이 절체절명인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BMW는 iX3도 그런 형태의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델 자체를 좀 살펴보면은 왜 사진에 보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접했던 노이에 클래스라고 하는 모델을 모터쇼를 통해서 접했던 것은 세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온 첫 번째 차는 SUV입니다. SUV이고 차체는 X3 크기입니다. 지금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에 테두리에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엠블렘을 앞에 사용할 사용하는 큰 장점입니다. 전기차세대가 되면서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어지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죠. 근데 BMW는 티드니 그릴로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래쪽에 에어 인텍을 상당히 크게 했는데 이것은 그 공기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디자인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SUV가 그렇듯이 측면에서 보면 선이 많죠. 휠하우스 뭐 부분에도 다양한 선을 집어넣고 있고 복잡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얼굴에서 BMW만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실내에서는 이 사진은 지금 컨셉트카의 사진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게 가운데 부분에 디스플레이 창이 하나 있고 운전 스티어링 휠 앞쪽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윈드실드, 그러니까 유리창 맨 아래쪽에 길다란 가로형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링컨, 포드 그룹의 링컨 브랜드가 노틀레스라는 차에 처음 적용해서 선보였고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는데, 그 링컨 노틀레스는 위아래 폭이 4.2인치입니다. 10cm가 조금 넘죠? 그러면 4.2인치고 좌우의 폭은 A플랩부터 좌우 A플랩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해상도가 4K라고 그랬었는데 BMW가 이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내용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줄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가 대세 시대에 디지털화를 어떻게 하느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바꾸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이 차는 이미 유럽에서는 많은 주목을 끌고 있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시 뉴스 나올 때마다 다양한 매체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노이에 클래스입니다. BMW 차세대 플랫폼인데요. 이것은 그냥 전기차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BMW가 추구하는 토요타의 멀티페이스 웨이처럼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BMW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상 최대의 투자이고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중심의 아키텍처가 맞다. 그래야 그것은 모듈식 아키텍처다. 모듈식 아키텍처란 말은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변형을 하며 쓴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모듈식 엔진이 있습니다. 모듈러 엔진이라고 하는데 모듈러 엔진은 실린더 하나를 만들어서 그 실린더를 세개를 붙이면 3기통이 되고요. 네개를 붙이면 4기통, 6개를 붙이면 6기통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 저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예 클래스는 E 시리즈부터 X7까지 큰 차 X7까지 모두 수화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파워트레인도 배터리 전기차는 물론이고 내연기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도 앞바퀴, 뒷바퀴, 네 바퀴 굴림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은 전기차 라인업, 현재 BMW 전기차 라인업이 10개입니다. 많죠? 메르세데스 벤츠도 9개 비슷합니다. 아우디는 5개. 근데 아래에 보이는 i3부터 i4, i5, i7, i8, 그리고 iX, iX1, iX2, iX3, iX5 10개예요. 세단형 5개, SUV 5개. 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했고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 현재 라인업에서의 모델 개수는 121입니다. 이게 BMW 브랜드에다가 M이 들어있고 X가 있고 I가 있습니다. 이게 뭐 롤스까지 합치면 미니까지 합치면 더 많죠. 근데 거기에 세단도 있고 해치백도 있고 외건도 있고 쿠페도 있고 컨버터블도 있고 그람 쿠페도 있고 그람 쿠페는 4도 쿠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CLS로 처음 시도를 끌었던 그런 형태의 타입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BMW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하고 세단 라인업이 있고 X1부터 X7까지 SUV 라인이 있는데 세단 라인업 보더라도 4 시리즈, 6 시리즈, 8 시리즈는 컨버터블이 있습니다. 오픈카. 그러니까 컨버터블은 사실은 양산차 회사들은 잘 만들지 않죠. 생산성이 없기도 하지만 시장성이 부족하고 하지만은 기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GM이 그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근에 E 클래스와 C 클래스 모두 갖추고 있던 쿠페와 컨버터블을 CLE라는 모델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주는 모델 라인업은 20세기 말부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전략을 쓰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프래그멘테이션, 다시 말해서 세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숫자만 보면 BMW 모델이 몇 개 안 되죠. 근데 위에 121개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모델이 있느냐. 그것은 차체 모양이 달라지고 파워트레인이 다르고 여러 가지 세분화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트림까지 나누면 훨씬 더 많습니다. 뭘 의미하냐? 소비자들은 특히 고가의 럭셔리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희소성을 원합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를 원합니다. 나도 너처럼 같은 차 타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른 차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포르쉐인데요. 포르쉐는 모델이 6개인가요? 그 6개의 실제 라인업은 60개가 넘습니다. 더불어서 포르쉐는 옵션을 모두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패키지가 아니라 모든 옵션을 따로 설정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이게 BMW 물론이고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런 전략을 써서 20세기에는 연간 판매 60만 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아우디는 200만 대 육박했고요. 벤츠, BMW는 250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문제는 전기차가 그대로 여기다 추가된다는 겁니다.
i3부터 i8까지, iX부터 iX5까지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보시면 또 실감하실 텐데요. 세단만 보면은요, SUV는 또 별도로 하고요. 세단만 보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시리즈 내에도 다양한 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보시다시피 컨버터블이 이 라인업에도 벌써 세개가 있는데요. 세개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노리는 것은 프레그멘테이션, 세분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희소성. 소비자한테 나는 너와 달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고, 또 판매도 그만큼 증가했고, 20세기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81만 대를 팔았던 테슬라는 세단 4개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형, 하드웨어,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모델 체인지를 하겠다. 라는 개념의 모델 전략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개념인데, 우선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지금은 크게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듈러 플랫폼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플랫폼은 전기차 사용을 일단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시작은 2002년에 GM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오토노미라고 하는 수소 연료 전기차 플랫폼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겼죠. 저는 당시 현장에서 이 발표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다 와서는 금방이라도 수소차가 올 줄 알았었는데 벌써 그로부터 20년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테슬라가 가장 먼저고, 폭스바겐이 2018년에 했었고, MEB죠. 그게 지금은 포드의 익스플로러의 유럽선 차에는 이 플랫폼을 씁니다. 폭스바겐 플랫폼으로 포드가 차를 만듭니다. 그런 거 많죠. 체리 자동차 플랫폼으로 제규어 랜드로버가 프리랜드라는 차를 만듭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 GM은 2020년에 얼티움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GM은 상당히 빨리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라인업은 빠르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같이 2020년에 이 GMP를 발표했는데, 이 GMP는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끌었고, 제가 속해 있는 월드 카 오브 더 이어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아이노 5, 아이노 6 그리고 EV9이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 때문에 판매 대수는 좀 다르죠. 테슬라는 181만 대 2023년에요. 폭스바겐은 73만 대 정도 되고요. 현대차 그룹은 39만 대, GM은 60만 대. GM이 판매 대수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GM이 판매 대수는 작년에 기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쉐보레 볼트 EV가 작년 말로 단종됐죠. 그래서 그 후속 모델이 빨리 안 나와서 올해 GM의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GM은 이런 것을 실시할 때 좀 체계적이고 꽉 짜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은 작년에 그들이 판매된 전기차는 60만 대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틀에서 기존의 글로벌 플레이들은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정확히 말하면 BMW는 마찬가지로 멀티 파워트레인입니다.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EVA하고 MMA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어떤 형태야, 무엇을 의미하냐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산업들 상황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전기차 판매 증가가 둔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메이커들이 전기차 전략을 약간씩 수정하는 상황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랫폼 전략이 옳았다고도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는 GA라고 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TNG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변형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더 다릅니다. 토요타는 생각이 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단적으로 어느 쪽으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위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당위성 넘어서서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모든 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는 모듈러 플랫폼을 선택하고 했고, BMW는 2021년에 다른 브랜드들이 2025년이 되면은 2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내놓겠다 하고 발표했을 그 당시에도 BMW는 우리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내연기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를 모두 만들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기차들은 내년에 발표했다는 그런 그들의 로드맵을 지금으로서는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상당히 미뤄졌어요. 정확히 언제까지도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는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밀어붙였고 그걸 내년에 첫 번째 노이의 클래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첫 번째 전기차 iX3를 연말에 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독일 미넨 공장에서 생산하고 나중에 미국의 스파르탄 공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세장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BMW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른 메이커에서 그렇지만 생산하는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 팩 공장입니다. 근데 BMW는 이미 수년 전에 배터리 연구 센터를 설립을 해서 배터리 셀도 개발하고 있고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배터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또 주목할 것은 바로 어제 그제인가요? BMW가 앞으로 5년 동안 40개의 신차를 출시하겠다. 이게 전혀 새로운 신차가 있겠죠. 배터리 전기차에서.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차에 풀 모델 체인지 있을 것이고 부분 변경 모델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의 신차를 출시하겠다 하는 것은 여전히 세분화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BMW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전체 판매 50%를 배터리 전기차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지만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2050년에 저도 내연기관차를 굴러 다닐 것이다 하는 여러 메이커 또는 컨설팅 회사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목표는 같은데 배터리 전기차를 바꿔야 한다는 목표는 전부 다 같은데 그 로드맵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모두가 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각국의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고 있고 더 강한 규제를 동원하고 있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당장에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 전기차를 늘려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것을 가끔 요즘 보면은 그 뭐 옛날에 레거 시대 그랬고 인터넷 시대 그랬고 지금 유튜브 시대 그랬지만은 그냥 그렇게 간다.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인 제목을 달고 세상을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에 대해서 BMW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로드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제 영상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